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지지의 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충이 이루어지는 이치와 그에 따른 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는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다음으로 시간과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지에는 천간의 기를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하죠. 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장간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지충의 이치와 작용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충은 흔히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충과 극에 대한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극은 천간의 오행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은 목을 이기고 목은 토를 이기며 토는 수를 극제하고 수는 화를 이기며 화는 금을 재련한다는 관계를 상승, 즉 서로 이기는 것으로 보는 데서 유래되어 극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은 천간의 극관계와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지지충도 천간의 극처럼 자신을 포함하여 7번째 글자와 충을 이룹니다. 천간의 극은 정신적인 영역의 극이라면 지지충은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충이므로 변화의 정도와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지지충 또한 천간과 마찬가지로 사주 명식 내의 글자와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글자가 만날 때에도 발생합니다. 충을 나쁘게만 보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은 사주 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운과 세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 소장된 지장간끼리의 암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지를 생지, 왕지, 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2지 가운데 인신사에는 각 오행이 시작되는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는 인에서 생하고 수는 신에서 생하며 금은 사에서 생하고 목은 해에서 생합니다. 충의 작용은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로 반드시 상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극처럼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는 것, 유념할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오행이 이기고 지는 극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지지충을 극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천간에서처럼 하나의 오행과 하나의 오행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에는 지장간이 각각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고 대립하는 관계이므로 이기고 지는 극의 작용과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인신사해를 역마라고 하는데요. 이 역마의 충은 인신충과 사해충이 있습니다. 인신충의 경우는 인중에 소장된 무병갑과 신에 소장된 무임경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며 사해충의 경우는 사에 소장된 무경병과 해에 소장된 무갑임이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생지충은 흔히들 역마의 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생지는 오행의 장생지에 해당하는 만큼 움직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이런 작용이 미치는 환경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옳은 만큼 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지 가운데 좌우묘를 왕지라고 하는데요. 각 오행으로서는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왕지를 도화 또는 함지 목욕지라 하여 이 또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지는 삼합과 방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지 가운데 소장하는 본기 지장간은 음간이지만
그 왕성함은 극에 도달한 시기입니다. 지지충 가운데 왕지간이 충은 지장간에 유일하게 소장된 음간끼리의 충으로 인해 천간에서의 극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지충은 서로 대립하여 견제하는 충의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용력이 강한 만큼 효과도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에서 왕지충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지충은 중간에서 중지하는 역할이나 지장간에 소장된 다른 오행과의 복잡한 관계가 없는 단순한 구성이므로 승패의 판단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좌오충은 자에 소장된 개수와 오에 소장된 정화의 충으로 정화로서는 개수가 7살에 해당하는 만큼 승패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묘유충은 을목과 신금의 관계인 만큼 극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접한 지지와도 함께 고려해서 승패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지충의 세 번째는 고지충인데요. 진술충미 고지는 생지와는 반대로 오행이 소멸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장간에 소장된 오행 또한 다른 지지에 비해 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충미를 잡기라는 일부 왜곡된 표현이 사용될 만큼 복잡한 구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주를 간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지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간명해야 하지만 대략 쉽게 이해하려는 잘못된 간명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진술충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진술충은 풍충이라 하여 같은 기운끼리 만난 것을 뜻하지만 인묘지라는 목방의 무토와 신유소라는 금방의 무토가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방위의 충이지만 진토라는 수고를 술토라는 화고가 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진보와 보수의 만남이라고 봐서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 수기가 넘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흔히 충하면 열린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충미충 역시 풍충이지만 해자축하는 수방의 기토와 사오미하는 화방의 기토가 다투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화상전, 금극목의 의미이고 토라는 창구 중에 목기와 화기가 다쳤는 자를 보는 것인데요. 대부분 수화의 기운 때문에 사주가 습해질 수 있습니다. 지지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충의 유형을 알아야 하고요. 둘째는 그 충으로 인한 작용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충은 대립과 견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접적으로 승패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지장간에 의해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대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충은 비다, 공허하다는 뜻으로 파괴, 해산, 분리 등의 작용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고 모여있던 것을 해산하거나 분리시키는 작용, 그리고 시작과 분발 또는 개척의 작용이 생기며 비어있는 것을 충전하거나 투쟁심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일으키는 작용 등을 하게 됩니다. 유념할 것은 충 자체만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주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은 만큼 충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